안녕하세요. 이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조리 기능사 연습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도구를 놓고 연습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도구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도마와 칼을 쓰는 방법인데요. 도마는 그냥 이대로 놓아서 쓸 경우에는 밀착력이 없기 때문에 밀립니다. 잘못하다가는 손을 다칠 수 있으므로 항상 물에 적셔서 물기를 꽉 짠 행주를 바닥에 놓고 도마를 올려서 도마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준비해 놓습니다. 칼은 중간에 칼을 안 쓸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상태로 칼을 놔둬야 하는데요. 칼은 칼날이 쓰는 사람의 몸을 향하게 놓습니다. 칼날을 바깥쪽으로 향할 경우에는 잘못하다가 다른 재료를 만지다가 손을 다칠 수도 있으므로 칼날이 본인의 몸을 향하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아도 되고 이렇게 놓아도 좋습니다만 주의하실 점은요. 칼날이 테이블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 건드렸을 때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될 수 있으면 도마 앞쪽에 본인의 몸을 향하게 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도구들이 많은데요. 도구를 여기다가 테이블에 늘어놓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도구를 다 통에다 담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발, 주걱, 그 다음에 긴 나무젓가락, 계량 스푼, 그 다음에 재료를 볶거나 집을 때 쓸 수 있는 나무 젓가락, 그 다음에 계량 컵까지 해서 도구통에 놓고 필요할 때 쓰고 다시 그 안에 넣어두고 양념이 묻었을 경우에는 바로 닦아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행주인데요. 행주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타월처럼 된 이런 행주하고요. 그 다음에 면보라고 하는 이 소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음식물을 거르거나 짜거나 할 때 사용하므로 이런 식으로 해서 1개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쓰기 좋게끔 접어서 도마 옆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도구들이 다 준비가 됩니다. 재료 손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썰거나 요리에 들어가기 전에 재료를 깨끗이 씻어서 2개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예로 배 쑥과 더덕 구이의 재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재료는 따로 나눠서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지나 아니면 다른 그릇에 통후추, 그 다음에 잣,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깨끗이 씻어서 2개의 접시에 나눕니다. 황설탕은 이렇게 따로 그릇에 주어지는데요. 이런 것까지 물에 닿지 않게끔 먼저 구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재료는 이제 씻어서 껍질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재료를 씻어서 원재료가 있던 접시에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물질이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반드시 깨끗한 접시 2개로 준비해서 각각의 요리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우선 배는 여기서 껍질 제거할 거 아니므로 그냥 여기다 놓고요. 파, 마늘을 먼저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가장자리에 있는 지저분한 껍질, 그다음에 색이 변한 것들은 다 껍질을 벗긴 후에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서 더덕에 들어갈 거니까 이쪽에 놓고요. 생강은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칼날로 긁어도 잘 벗겨지므로 칼날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껍질을 얇게 벗겨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료를 씻으면서 이런 껍질 제거를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묻어 있는 흙이 다시 접시에 닿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한 후에 담습니다. 더덕인데요.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경우 이렇게 흙이 묻어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재료를 그냥 대강 물에 씻어서 담게 되면 다시 흙이 접시에 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수세미나 소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시험장이나 아니면 뭐 연습을 하는 곳에서 소를 따로 준비할 수 없으므로 가장 좋은 건 이런 수세미로 깨끗하게 문질러 줍니다. 자, 이렇게 흙이 손에 하나도 묻지 않을 만큼 깨끗이 씻어서 놓은 다음에 껍질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씻어서 이렇게 접시로 옮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 다시 물기 안 닿게 이렇게 한 접시에 다 담아서 요것을 자리로 가서 요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식을 요리하는데 꼭 필요한 파, 마늘, 생강을 다루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썰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양념에 들어가는 파, 마늘은 다져서 사용하면 됩니다. 생강은 다져서 사용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생강즙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 마늘, 생강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대파에 흰 부분이 나오는데 속이 들어가면 지저분하므로 반을 갈라서 속을 제거한 후에 채를 썰어 줍니다. 연습을 할 때 최대한 얇게 써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굵게 썰면 다지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반대로 놓고 다시 송송송송 썰어줍니다. 자, 곱게 다져진 것 같지만 다져진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균일하게 더 곱게 다져줍니다. 이때는 칼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살짝 손을 올린 후에 칼이 안정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왼손을 칼에 살짝 얹어서 칼날이 위아래로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칼에 붙은 파는 다시 손으로 한번 훑어서 도마에 다 떨어지게 한 후 다시
곱게 다집니다. 이렇게 파가 곱게 다 다져졌으면 그릇에 담아서 양념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 다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진 후에는 항상 칼을 깨끗이 닦아서 다음 재료를 썰 준비를 합니다. 마늘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여기 보시면 마늘 꼭지 끝을 제거한 후에 마늘이 편편하지 않으므로 편편하게 만들도록 살짝 끝을 납작하게 점여줍니다. 그 후에 납작한 면이 바닥으로 가야 나중에 썰 때 마늘이 뒤뚱거려서 손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편편한 쪽이 아래로 가게 놓고 다시 얇게 편썰기를 합니다. 이렇게 끝이 남은 경우에는 손을 놓고 칼을 수평으로 하여 점여서 얇게 썹니다. 그러면 버리는 부분 없이 마늘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늘을 편편하게 놓고요. 손으로 마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준 후에 채를 썰어줍니다. 칼을 사용할 때요, 항상 손의 첫째 마디는 둘째 마디 안쪽으로 살짝 구부려서 썰었을 때 손을 잘못하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칼날이 둘째 마디에 살짝 닿아서 움직이도록 사용을 하면 손을 절대로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왼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시킨 후에 써는 연습을 하면 안전하게 칼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가 썰어졌으면 다시 돌려서 송송송송 다집니다. 재료가 움직이지 않도록 왼손으로 딱 눌러준 후에 곱게 다져줍니다. 자, 파 다졌을 때하고 똑같이 크기가 다 틀리므로 손을 이용을 해서 왼손과 오른손 양손을 이용하는데요. 왼손을 칼날에 살짝 올린 후에 칼날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준 후에 이렇게 곱게 다져줍니다. 마늘도 이렇게 곱게 다졌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난 후에도 칼을 깨끗이 닦아서 다음 재료를 썰 준비를 합니다. 자, 생강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마늘 다지는 방법하고 똑같은데요. 우선 둥글둥글 하여서 재료가 왔다 갔다 하므로 안정적으로 썰 수 있게끔 밑면을 편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편편한 면이 아래로 가게 만들어 준 후에 또
얇게 점여 쓸기를 합니다. 다음에 채 썰기 항상 0.1cm 정도로 아주 곱게 써는 연습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양념을 곱게 다질 수 있습니다. 자, 생강 이렇게 채 썬 것을 돌려서 또 얇게 썰면서 다집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이라 아무래도 많은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부쩍부쩍 늘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곱게 다져서 생강을 준비했습니다. 마늘 옆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강즙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생강즙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아까처럼 칼날로 다져서 짜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생강즙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잘 나오는 방법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그걸 즙으로 짜는 것도 좋은데 강판이 없을 경우에 쉽게 즙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준 후에 칼날이 아닌 칼 등을 이용해서 생강을 으깨줍니다. 강판이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세 물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으깨지면서 생강즙이 이렇게 도는데요. 요 종지에 젖은 면보를 넣고 생강을 넣습니다. 다음에 마른 면보를 사용하면 여기 스며 나오는 생강즙이 천에 다 배어서 생강즙이 나오지 않으므로 반드시 젖은 면보를 사용해야 되고요. 생강즙을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양이 작을 경우에는 물을 한 작은술 정도를 종지에 놓고 으깬 생강을 물에다가 축여서 생강의 향을 우린 후에 이렇게 꼭 짜서 생강즙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한식 양념에 쓰이는 파, 마늘, 생강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한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고명 중에 하나인 지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단으로 채를 썰고 마른 목골 완자 모양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지단이 아무래도 붙이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지단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단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황백으로 나누어서 지단을 쓰는데요. 계란을 깨서 노른자를 따로 빼서 황색 지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노른 지단은 이렇게 해서 따로 그릇에 놓고요. 흰 지단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지단은
이렇게 보면 농후난백이라고 하여서 덩어리 덩어리 지어 있는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덩어리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저로 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내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천에다가 꽉 짜서 한번 내려주면 천을 통과하면서 흰자가 잘게 끊어져서 붙였을 때 덩어리 없이 매끈하게 지단이 잘 붙여집니다. 그래서 면보에다가 흰자를 놓고 쭉 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빠른 시간에 흰자를 지단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처럼 덩어리지는 흰자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단을 붙일 때 거품이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므로 이렇게 거품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노른자도 꺼지에다 내리면 좋으나 잘못하면 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면보에 묻어서 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알끈은 제거하고요. 소금을 약간 넣어준 후에 고루 잘 섞는데요. 수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아래로 치게 되면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수저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잘 끊어줍니다. 그러면 거품도 많이 생기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노른자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른자와 흰자를 고루 잘 풀어줘야 지단이 편편하고 매끄럽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계란부터 이렇게 잘 풀어주는 게 지단을 잘 붙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잘 끊어서 준비했고요. 거품 있으면 안 되므로 거품은 이렇게 다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흰자하고 노른자가 준비가 됐으면 팬에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키친타올을 많이 사용할 일은 없지만 고기에 핏물을 제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팬을 닦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두루마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쓰기 좋게끔 접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팬을 먼저 한번 달군 후에 식용유를 고루 부어주고요. 기름을 고루 한번 팬에 둘러준 후에 팬에 기름이 없도록 잘 닦습니다. 지단을 붙일 때 세 가지가 많으면 안 되는데요. 열, 기름, 그 다음에 흰자, 노른자를 저을 때 생기는 기포.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적어야지만 매끈하게 잘 붙여집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기름으로 코팅을 한번 싹 했기 때문에 지단을 붙였을 때 붙지 않습니다. 먼저 항상 지단을 붙일 때는 노른자를 먼저 붙입니다. 흰자는 수분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노른자는 지방이 있기 때문에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저를 이용해서 골고루 펴줍니다. 노른자나 흰자를 넣었을 때 소리가 나면 온도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자, 수저로 두께가 일정하도록 고루 잘 저어줍니다. 채로 할 경우에는 더 얇게, 그 다음에
마른 먹골로 썰 때는 도톰하게, 그래서 이렇게 약한 불로 서서히 익혀줍니다. 불을 아주 약하게 하여서 온도가 높으면 이 노른자에 기포가 뽀글뽀글 생기면서 표면이 아주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숙 정도가 되면 젓가락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걸칩니다. 뜨거움으로 이렇게 들어서 반대로 놓으면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키친타올이나 행주를 이용을 해서 꼭꼭 눌러줍니다. 표면이 다 바닥에 닿아서 아주 매끈하게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꼭꼭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노랗게 되었으면 다 익은 겁니다. 아직 약간 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는 들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지금 투명해 보이는 부분은 아직 덜 익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꼭 눌러서 완전히 익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른자가 잘 붙여졌습니다. 자, 흰자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름을 살짝 두르고 키친타올로 고루 잘 닦아서 흐르는 기름이 없도록 합니다. 기름이 많으면 기포가 뽀글뽀글 생겨서 지단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고루 닦아낸 후에 흰자를 부어주는데요. 흰자를 놓을 때는 노른자보다도 더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흰자에 색이 나지 않게 한 다음에 살며시 붓습니다. 자, 골고루 몇 번씩 왔다 갔다 흰자를 고루 퍼지게 한 후에 가장자리부터 고루 불을 잘 줍니다. 흰자는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요.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했을 때 싹 말려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어나지 않고 건드렸을 때 그대로 있으면 그쪽은 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서서히 전체적으로 고르게 가도록. 자, 색이 나지 않게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혀줍니다. 자, 이렇게 가장자리를 건드려 봐서 전체적으로 싹 일어나면 다 익은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불을 끄고 끝을 살짝 잡아서 똑같이 이렇게 걸친 후에 뒤집어 줍니다. 자, 불을 끈 상태에서 남은 열로 흰자를 마저 익혀줍니다. 흰자를 익히겠다고 불을 켜면 잘못하면 흰자가 색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꼭꼭 눌러서 이렇게 남은 열에 의해서 익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흰자가 갖고 있는 수분이 증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불에 서서히 해서 계란의 수분을 많이 다 날려줘야 나중에 채를 썰거나 모양을 잡을 때 으스러지지 않습니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매끈하게 잘 익었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과 노란색의 지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지단을 잘 붙이느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불을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포는 없이, 그 다음에 기름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고루 잘 닦은 후에
많이 연습해서 지단은 언제나 항상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식 조리 기능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도구를 세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양념을 손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단을 붙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배울 한식 조리 기능사 과정에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